지난 시간에 포인터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연속된 메모리 참조라고 그랬죠. 연속된 메모리 참조라고 하면 이제 배열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배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점,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그래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배열 이름. 이거 뭐 배열을 선언할 때 쓰는 변수명이 배열 이름이 되겠죠. 배열 이름의 그 정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 배열 이름은 주소값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떤 주소값이냐면 그 연속된 자료, 연속된 메모리에서 가장 첫 번째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첫 번째 원소의 주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얘의 주소나 전체 배열의 주소나 똑같은 거니까, 시작점은. 그리고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사이즈. 배열 같은 경우는 주소값이긴 하지만 크기가 계속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배열의 크기는 배열 전체 사이즈를 나타낸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배열 같은 경우는 그 덩어리 연속된 메모리 덩어리를 할당을 하고 나면 무조건 거기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정돼서는 안 돼요. 수정되면 못 찾아가니까.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수정이 불가능한 거를 우리가 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쓰셔야 된다. 이 차이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포인터 변수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된다 그랬죠. 거의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함수는 딱 자신만의 영역을 갖는다 그랬죠. 그걸 함수 프레임, 함수라는 게 이제 스택이라는 곳에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함수 스택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이 함수가 자신들만의 프레임이 있어서, 영역이 있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거, 그 함수 지역이라고 하죠. 함수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를 지역 변수라고 하고, 함수에서만 사용을 해요. 자기 자신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다른 함수에서 접근을 못해요, 일반적으로는. 그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포인터다. 그래서 테스트에서 메인에 있는 A를 접근하는 방법, 메인에서 자신의 그 A 변수 주소를 테스트한테 넘겨주고요. 테스트는 그걸 이용해서 참조하는 거죠, 역참조. 그래서 찾아가서 거기 A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지난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지역 변수 포인터로 접근하는 거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 문제풀이로. 문제 2개 올려드렸거든요. 일단 요걸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살펴보면 함수를 완성시켜 주시면 되고요. 메인에서는 딱 요 부분 19번째 라인만 수정 가능하고 나머지는 수정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이게 50이 나오면 돼요. 20이었던 게 이제 50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끝나면 요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교체 문제입니다. 교체. 그래서 여기도 이 부분만 수정을 하시고 이 체인지 함수를 완성시켜서 이 체인지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 A와 B의 값이 뒤바뀌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체인지하는데 거기서 주소값을 A고 N이고 여기서 그러면은 체인지하는 데서 A 이걸 쓸 것이다. 그렇게 좀 찾아보셨어요. 여기 찾아보세요. 여기 찾아보세요. 20일이 50이 바뀐 거예요. 얘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달리 측정 와가지고
한번 요거 같이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요거 같이 풀어보고 성형님 쉬는 시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요거를 잠시만요, 잘못 켜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못 푸신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랑 거의 동일한 문제죠. 그죠? 함수가 두 개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함수가. 그러다가 change라는 거를 호출을 하죠. 메인 함수에서. 이러면 이제 이 함수 영역이 새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가지고 나머지를 진행하겠죠. 기본적으로 함수의 연쇄 호출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때 이제 x의 값을 메인의 x의 값이에요. 그죠? 메인의 x의 값을 change 함수가 고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x라는 거는 인트가 자기만 쓰겠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얘가 일반적으로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change는 x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거죠. 자, 이렇게 받아서 x 넘겼으니까 x 받아서 x에 50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거 x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20이에요. 20. x 아닙니다. 그죠? x라는 공간이 아니고 x에 들어있는 2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 이름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변수의 값으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이건 20이 넘어가는 거고요. 여긴 20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x, 여기서 이제 x를 이용해서 뭐 대입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 x는 정확히 이 change 함수에서 만들어진 이 매개 변수 x를 의미하고요. 요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변수 이름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변수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x로 넘길 텐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 change가 필요한 건 이 x를 접근할 수 있도록 주소값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20 같은 걸 넘겨봐야 얘가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를 못 찾아오죠. 그래서 정확히 x의 주소값을 change한테 넘겨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x를 넘기면 안 되고 x의 주소값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x의 주소값을 저장하려면 당연히 일반 변수, 이건 정수 저장하는 변수잖아요. 주소값 저장 못하죠. 그럼. 그래서 주소값 저장하는 변수인 포인터 변수, 여기를 인트로 하는 이유는 x가 인트니까. x의 주소 담아야 되잖아요. x가 인트니까 여기 인트로. 요거는 제가 포인터 변수 만드는 규칙 말씀드릴 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포인터 변수를 만들 때는 변수명 짓고 앞에 주소 저장하는 의미로 별 하나 붙여주고, 저장하려는 주소의 원본 타입을 보라 그랬죠. P에 저장되는 건 x의 주소니까 x를 보면 되고, x의 타입이 인트니까 여기 인트로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P에다가 바로 이렇게 50 넣으면 안 되죠. P는 지금 이제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고요. 얘를 이렇게 찾아가야만 이제 공간이 나오는 거니까. 역참조하는 거. 항상 내가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역참조해야만 공간이 나온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P가 X의 주소잖아요. 그렇죠? X의 주소를 이거 별 붙이는 거 찾아가는 거라 그랬죠. X의 주소 찾아가면 X 나오죠. 이거.
거기다 50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메인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집이에요, 집. 그래서 체인지는 또 여기 다른 집입니다. 다른 집에서 여기 와가지고 남의 집 막 들어가가지고 막 물건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남의 집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허락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와서 뭐 좀 고쳐주세요라고 허락을 하면은 와서 고쳐줄 수 있죠. 그때 물어보겠죠. 그 집 주소가 어딥니까? 그럼 이제 집 주소 알려주죠. 그래서 뭐 그런 느낌으로 주소 알려주고 얘가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메인 있는 데까지 찾아와가지고 고쳐주고 갔다가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은 그냥 자기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20으로 쓰던 거를 체인지가 와서 고쳐준 거죠. 50으로. 그런 다음에 쓰니까 5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자, 요거 이제 값 교체하는 거. 이게 값 교체하는 게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많이 쓰입니다. 자, 이게 예전에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했었죠. 자, 이렇게 값 교체 알고리즘 우리 변수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함수에서 해주면 되거든요. 그대로 잘라다가 체인지 함수에서 아이고 지워졌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근데 요 A랑 B 이게 이제 요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A와 B를 넘긴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역시 A와 B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10과 20이 넘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메인과 상관없는 또 다른 A와 B라는 거죠. 체인지 영역에 살고 있는. 그래서 요 A의 값과 B의 값을 바꿔봐야 얘네 둘이 바뀌는 거지 얘네 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체인지를 딱 했을 때 얘네 둘의 값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체인지한테 알려줘야 돼요. 내가 A의 주소와 B 주소 알려줄 테니까 네가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두 개 값 좀 바꿔줘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주소를 넘겨야겠죠. 그럼 찾아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자, 그럼 체인지는 주소 받아서 저장하고 있어야죠. 적어놔야 나중에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4개의 변수를 2개 만들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얘의 주소, 여기에 얘의 주소가 들어오죠. 그럼 주소 알고 있으니까 찾아갈 수 있잖아요. 자, 이제 A라는 거 없고요. PA인데 역시 PA를 또 그대로 이렇게 담으시면 안 됩니다. PA는 주소 값이고요. TMP는 지금 int 정수 저장하는 변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주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주소를 가지고 찾아간 다음에 여기 안에 A와 B 안에 들어있는 10과 20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두 개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죠. 주소를 찾아가서 얘네 둘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붙여서 이렇게 찾아간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값들을, 그 안에 있는 공간의 값들을 이용을 해서 PB, 그러니까 이 B까지 찾아가서 들어있는 20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요. 이 공간에다 찾아가서 그 다음에 PB를 역시 찾아가서 원래 PA가 가지고 있던 값을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바뀌었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TMP에 잠깐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내가 다루고 있는 게 주소값이면 역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봐야 여기에서 얘네 둘 주소권만 바뀌는 거지 여기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죠? 접근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별 붙여서 여기까지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의 집에 와가지고 남의 집 변수를 다른 놈이 막 자꾸 건들 수 있죠. 이거는 포인터를 알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체인 잠수에서 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수 두 개의 값을 교체하고 싶다. 그럼 체인지한테 그 두 개의 주소만 넘겨주면 이제 알아서 바꿔주죠. 얘가.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또 사용하게 될 일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중 포인터라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